한화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화 이글스 최현우 감독과 박찬혁 대표이사가 동반 사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뭐 아주 놀라운 소식, 그냥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뭐 약간 사실 그런 건 아니란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한 2주 전 정도부터 이제 소문은 돌았고, 이제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감독 최근 네 명의 감독이 모두 이제 계약 기간을 못 채우는 상황이 됐고, 올 시즌에 이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 왜 올해도 이럴까에 대해서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떤 조직의 전체적인 실패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극약 처방을 한 것 같고, 뭐 제가 보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육성 실패와 초반의 집단 슬럼프에 대한 대처. 근데 육성 실패는 사실 이제 수비라 감독의 취임 때부터 이제 한화가 내걸었던 이제 운영의 기조가 이제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통한 이제 장기적인 팀 전력의 강화였는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4년 지난 올해 지금 이제 25세 이하 투수 WAR 30명 중에 한화 투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황준서 선수. 올해 신인 말고는 없는. 또 25세 이하 타자 WAR 30걸 중에 한화 타자 2명밖에 없습니다. 노시환, 최인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국가대표팀을 선발한다면 한화에서 뽑힐 선수는 사실상 뭐 지금 현재까지 성적만 보면 노시환 선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관심까지 받았던 문동주, 김서현 이런 선수들의 정체 내지는 퇴보,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야구 전체의 손실이죠.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2020년 이후 기조로 세웠던 육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서 사실 뭐 낙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올 시즌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4월에 시작된 핵심 타자들의 집단 슬럼프가 이제 결정적이었습니다. 표 잠깐 보여주시면, 올 시즌 한화에서 이제 가장 많은 타석에 들어선 5명, 노시환, 안치홍, 최인호, 문현빈, 최은성, 이 5명의 선수가 WRC 플러스 기준으로 작년보다 잘 치는 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타선이 빠지게 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제 보통 저렇게 이제 집단적인 슬럼프가 오는 경우는 뭐 이유를 크게 이제 두 가지에 찾죠.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코칭의 문제인가, 혹은 선수단의 분위기와 멘탈의 문제인가. 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번의 한화의 집단 슬럼프는 멘탈적 측면이 이유였던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멘탈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종의 패닉이 왔는데, 그러니까 3월에 이제 7연승 달리면서 선두로 갔다가 어느 순간 야구가 풀리지 않게 되는 게 쌓이면서 그것이 선수단에 좀 전체적인 패닉이 왔는데, 사실 뭐 그 짱구 야구팀들이 그런 집단 패닉에 걸리는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 프론트와 코칭 스텝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선수단 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칭 스텝가 중심을 잡고 그 선수단의 패닉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제 지난주 기아의 상황을 보면 약간 대조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롯데에게 3연패를 당하고 나서 이범호 감독이 선수단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하다 보면 질 수 있고 더 질 수 있다. 책임은 내가 지고 이번에 또 질 수 있다. 또 질 수 있다.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선수단은 할 일을 하자. 저 그 얘기 듣고는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물론 제가 끌어낸 질문이긴 했지만 이 와중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육성과 시즌 중 위기 대처가 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체는 안타깝지만 많이 놀랍진 않은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떨까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지표들을 보면 반등의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그런 지금 현재까지 부진한 선수들이 뭐 야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커리어가 쌓인 선수들은 시즌이 흐르다 보면 평균에 회귀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의 기량을 본인의 숫자를 찾아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도 좀 많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징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 보여주시면 바빕입니다. 뭐 야구 산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이 타구가 안타가 되는 비율이 바빕인데 이 바빕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운이다. 바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운이다라는 게 이제 야구 연구계의 공통점.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이 개입을 합니다만 가장 크게 바빕을 결정하는 건 운이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 결과인데 지금까지 한화의 바빕을 보면 한화 타선의 바빕, 공격 바빕은 꼴찌예요. 그러니까 한화 타자들이 친 타구가 인플레이 타구가 됐을 때 안타가 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하면 가장 불운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격적으로. 반대로 한화의 수비 바빕은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한화의 수비력이 헐거워서 저랬던 부분이 분명히 있겠으나 불운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게 참 일단 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 몇 시즌 동안 그 감독이 아주 공교롭게 교체됐던 시점이 있죠. 5월 11일. 그때 이상하게 그날이 뭐 그 고즈음 그러니까 그 전전 뭐 허문회 감독도 그랬고 또 저 수베로 감독도 그랬고 그렇게 5월 11일 고즈음 5월 첫 주 둘째 주 이때 이제 그렇게 감독이 좀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하나 이글스도 그 걱정을 했어요. 5월 들어올 때. 왜냐면 아니 분위기는 솔직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키움과의 3연전 그 정말 뜨거웠던 한 주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키움과 3연전을 치르는데 그때 경기 자체는 정말 재밌었죠. 정말 재밌었는데 그 경기가 다 이제 뒤집히면서 키움의 승리로 끝났어요. 분위기 안 좋아질 법한 일들도 많았고 하주석 선수 이제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겹치는 시점인데 근데 사실 한 번의 수입회 이후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아직 사실 강팀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근데 그 위기에 대처하는 사실 능력이 이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참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근데 그렇게 그 이후에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벌어놨던 승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쭉 가다가 이제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란 말이야.
근데 왜 시점이 지금일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좀 일찍이었으면은 이게 5월 또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구나라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부진함을 이제는 그 충격을 이제는 좀 떨쳐 보내는 시점에서 감독을 자진 사퇴? 감독이 나가게 됐다라는 게 이게 맞나? 이 시점이 맞나라는 의문은 사실 좀 들어요. 아니면은 그때 아니면 올스타전 끝나고가 맞지 않을까? 만약에 바꾼다라는 결정을 했으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래요. 이 공격 지표에 있어서도 이제 이성훈 기자 얘기를 해줬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화 이글스가 사실 수비가 나쁜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행복 야구로 대표되는 그런 몇몇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말이 안 되는 몇몇 장면들이 좀 이 기량을 너무 좀 안 좋게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지난해 DER 같은 경우도 평균 이상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께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수치죠. 그 스태티즈 수비 관련 수치에서도 작년에 한화 이글스가 1등이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1등까지 안 1등 이등, 하여튼 뭐 예, 최상위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수비가 뭐 DER 같은 경우 앞서 이제 그 수비 밥입을 보셨습니다만 당연히 수비 밥입은 DER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예. 수비 DER 수비 효율이 최하위인 팀이 됐고 여기에는 뭐가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거를 해결을 해야 했던 사람이 코칭 스태프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감독이었겠죠. 뭐 사실 뭐 최원호 감독 저와도 참 오랜 기간 방송도 하고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결혼식 사회도 봤었고 참 너무 오래 지낸 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고 저도 뭐 이 뉴스를 들은 이후에 연락은 드려봤습니다만 아직 뭐 읽지는 않으셨고 지금 본인도 많이 상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지도자가 어느 시점에서 올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감독 후보로 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네, 뭐 이런저런 이름들이 있고 그룹에서 뭐 명확한 방향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명망 있는 감독 후보를 물색을 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 모두가 아는 감독으로 선임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딱 들었을 때 아는 사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앞으로 뭐 돼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현재의 방향은 그렇고. 정국 캐스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반등은 시작된 상황이고 아까 보여드린 지표들 때문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뭐 저는 여전히 가을 야구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전들의 기량의 평균회기, 그다음에 운의 평균회기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오늘의 이 인사가 장기적으로는 어떨까가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한화 이글스라는 구단의 되게 오래된 고질병이 구단 조직 전체의 어떤 전문화 그리고 그 야구단 전력이라는 것을 갖추는데 구단의 모든 리소스와 집중력을 투입하는 집중도 이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직의 힘이 약하다는 느낌 이 계속 있었고 그 프런트의 어떤 역량과 어떤 힘이 딴 팀 대비 세지 않다 보니까 어떤 모그룹의 분위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뭐 계속 이어졌죠. 그 예를 들어 뭐 두산, NC, LG, 키움 이런 최근에 야구를 잘한 팀들의 프런트들의 어떤 힘, 역량, 장기적으로 좀 야구단 전력을 갖춰가는 능력이 힘들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 3년은 그 체질을 바꿔보려는 시도의 방향성은 명확했죠. 그게 이제 대실패로 끝나서 그렇지 지금. 근데 이제 새로 대표이사가 이제 곧 오겠죠. 아마 뭐 그룹에서 오실 거고 확률적으로 이 프로야구판과 세계야구의 흐름, 하나 이글스라는 조직을 잘 모르시는 분이 올 가능성이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확률적으로 이 하나 이글스라는 조직의 힘이 강해질까? 그러니까 부디 바란다면 이제 새로 꾸려질 수뇌부가 지난 3년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방향 자체가 틀렸던 건지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과 수단의 실행 과정의 문제였던 건지에 대한 평가를 좀 명확하게 해서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구단의 전체적인 힘을 키우지 않으면 감독 하나 바꾼다고 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좀 아닌 지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그거의 출발선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예,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감독 후보군이 누구냐 이런 그 의문이시겠죠. 지금 뭐 이성 기자 이야기했듯이 명망 있는 감독. 지금 댓글로 주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에 뒤에 감독자를 붙이면 누구 감독 그러면 딱 듣는 분이 그분 하실 만한 분들이 계속 이제 이름에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